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 중심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공직사회가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감사를 폐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일 잘한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들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전환의 시기, 국정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와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내 TF를 운영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5가지 주요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성과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여 실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습니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입니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합니다.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합 지방정부에 시범 도입합니다. 정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정 성과를 신속히 내도록 정부 안팎에 우수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을 제때 함양하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입직 때부터 기초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 모임도 도입하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재외공간,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겠습니다. 통합 관리되는 해외 네트워크는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부 질의의 답변은 인사수석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수석 조성주입니다. 지금 비서실장께서 말씀드린 관련 내용들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 Q&A 형식으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셨네요.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방안은 아닌데 그래도 공직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요. 예.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초과 근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안 주는 것도 이상하다.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없어서 이건 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해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이제 이전부터 저희가 TF 형태로 해서 준비해 왔던 과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1차 활력 제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음에 준비하겠다라는 5가지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초과 근무와 관련해서 그때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하는 중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시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범주까지 초과 근무가 실제적으로 보상될 수 있게 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검토 중입니다.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히셨거든요. 이 관련돼서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이 지난번 여기 이전하기 전에 아마 용산 기자실에서 저희가 11월에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죄 개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민정수석실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는 그 당시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감사사무 처리 규칙이라든지 감사원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령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직권남용죄는 이제 형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직권남용죄의 관련 조항들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현재는 개정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재난안전, 그다음에 정부 당직, 그다음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이런 5가지를 공직 활력 제고 형태로 해서 5가지를 보고를 드렸었고요. 근래 이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각 부처별로 하는 특별 포상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부산일보 박스코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전문가 공무원 양성에서 7년 이상 동일 분야에 있어서 이제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제 기업과의 유착이나 정가 내우 이런 문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특정 분야에 나갈 때 퇴직 이후에 이제 뭐 취업 제한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2년인가? 네. 이제 이런 전문가 공무원 육성은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같은 게 더 많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프로젝트 기반 중앙지방 인사교류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이게 그러면 하나가 끝나면 기존에 교류했던 인사는 원위치가 되는 건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중앙지방 공무원의 직급이 다른데 이 교류 과정에서 이건 어떻게 조정하게 됩니까? 아, 예.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 그 공무원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 다른 부작용은 없겠는지 그거에 대한 보완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상 이 전문가 공무원 그룹들은 이제 실무자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떻든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특별 업무가 필요한 직위, 예를 들자면 통상이라든지 그 정부 내에서 이제 근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그 직위, 뭐 이런 그 단속이라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근로감독관, 이제 이런 직위들이 이제 주로 전문가 이 공무원 그룹들의 이제 일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근데 장기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분들이 그동안 그 민간으로서의 그 교류라든지 아니면 민간으로의 이제 퇴직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직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취업 제한 제도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한 3년 정도 해당 그 직무 관련성에 따라서 일단 취업 심사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 그 3년 정도는 그동안 업무한 것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좀 평가받는 이런 제도가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가 이제 논의되는 대로 다시 더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중앙하고 지방 정부의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지금 국가 뭐 AI 컴퓨팅 센터라든지 해서 지금 전남도에서 유치한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저희들이 롤 모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지방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사실 이제 중앙부처하고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부분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주로 해당 지역에 가서 파견되는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간이 일정 기간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산이 되고 원부처로 이제 복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상당히 좀 장기간이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야는 상당히 좀 아주 단기간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지방은 그 직급적인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그 지방 조직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새로운 형태로 그 TF나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편제로 해서 국가직 그런 지방직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그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쪽 가운데 예.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뭐 실무적인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체계로 이제 뭐 교육을 강화한다는 건데 연간 사흘간 학습의 날을 정해서 이게 공부가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주기적인 학습 모임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학습을 하시겠다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그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그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대체로 보면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인데 이거를 중앙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두 가지 건은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정책 비서관께서 또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날을 이제 3일 정도 하겠다라는 건데요. 공무원 그 학습 현재 시스템은 통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 지원해서 그것을 해당 부처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거기 가서 뭐 하루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한테 어떤 자율성이나 그 부분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은 이제 어떤 계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날 그 시간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프로젝트 베이스의 학습 프로그램을 본인이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상의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것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장기간의 교육 외에는 이렇게 단기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형태는 그동안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 이제 일상적인 교육으로는 고위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랩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되는 뭐 국장이 그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관련 부처 사람들을 그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주최하는 곳에서 전문가 그룹들을 같이 보완을 해주어서 일정 주기별로 같이 모이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면서 해 나간다라는 그런 새로운 교육의 개념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좀 있어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고위직 같은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이 그 기존의 일방적인 집합식 교육보다는 이런 교육이 훨씬 유용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아까 이제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주로 이제 외교부에서 관련 그 인적 네트워크 DB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좀 진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외교정책 비서관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 간에 마치 이제 정보나 자산으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다면 이 국가 차원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외교부, 재외공관 또 각 부처의 그 각 근무자들이 근무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정보들을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것들의 궁극적으로는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우선은 재외공관과 외교부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재외공관과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개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1단계에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가 질문. 성님,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네. 여기 밝히신 계획대로 되면은 그 공무원 순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이제 그 만약에 순증이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직급도 5급도 일찍하는 패스트트랙 증가 확대한다 그랬으니까 그 예상되는 예산 인건비 예산은 얼마나 증가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쪽과 관련해서 그 전체적인 부분은 공무원 자체의 어떤 순증 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전문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공무원들 중에서 이 일반직 공무원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각 개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그 순환보직 루트로 타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200명까지 늘리겠다 아니면 10%면 한 2,500명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원이 순증 개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순환보직 하던 2,500명이 그 전문가 그룹 트랙을 타는 2,500명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그 5급 승진 패스트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공무원 채용은 외부에서 그 인원을 새로 충원하는 개념입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기존 재직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이 트랙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통상 한 10년 가까이 그 승진 연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7급이나 이제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보통 좀 정부에서 전체 현황이 좀 비슷한데요. 한 40이나 50 넘어서 한 4급 정도가 되거나 중앙부처 과장급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정책 입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단 한 국장급 공무원이 되려면 50대 후반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정책 결정 그 그룹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기존에 이제 5급 공채 이전으로 치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로 들어온 이제 이런 분들과 좀 경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정부 부처 내에서 지금 그 민간 경력자들은 이제 5급으로 뽑는 그런 트랙도 있습니다만 그 트랙과 더불어서 이제 세 개의 트랙이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급으로 들어오는 분들, 시험을 봐서 공채로 들어오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박사라든지 아니면 경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런 그 민경채 그 트랙 한 부분,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으로 패스트트랙을 타고 빨리 온 분들, 이분들은 이제 7급이나 9급으로 입직하신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그 정부 부처 내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그 선의 경쟁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맨 끝쪽이요. 네, 디지털타임즈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그 공직 사회를 보면은 그 공직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의 역량이 아니라 적당히 한다라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일을 더 시키고 책임만 더 진다라는 게 사실 공직 사회 내부에 깊이 깔려 있는데요. 이 그 권한하고 책임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하다. 일선에서 얘기하는데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민간 출신이나 기업인 출신들을 그 지방정부에서 데리고 와서 부지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 3급 이상을 주어서 혁신하려는 사례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못 견디고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게 그 초과 근무라던가 그 공무원들을 일하게 독려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노조나 공공기관 노조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쫓겨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예,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역량의 부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공직 역량 강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권한과 이제 책임의 문제를 좀 주셨는데요. 뭐 실제적으로는 그 사실은 이제 권한의 정도가 많을수록 책임의 정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일종의 이제 계급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그 부분에 좀 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개방형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각각의 이제 직무 범위에 따라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새로 보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정부 이 전문가 공무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당 직위에 어쨌든 순환 보직으로 가게 되면 그 본인이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로 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업무를 하다가 어느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그쪽에 상당히 많은 난제가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순환 보직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당황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슈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괴리를 그 줄이기 위한 방편이 사실은 전문성을 좀 높이고 해당 직위에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 7년 아까 그 전문가 공무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7년 정도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한 그 권한을 갖게 되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책임도 본인이 다 온전히 지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일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 순환보직을 많이 배제하고 약화시키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권한과 책임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역할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지방정부 사례를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개방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장급이거나 이제 국장급으로 아니면 실장급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전히 겪는 것들은 어쨌든 문화의 차이, 그다음 일정하게 이제 성과를 평가받는 것들에 대한 민간과 정부 부분에서의 차이, 특히 이제 정부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본인이 한 만큼 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전체적인 조직 문화로 이해가 되는 흐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늘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성과 탈취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성과와 본인의 역할, 본인의 책임 부분은 본인한테 귀속이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이쪽이요. 예, SBS BJ 김한진입니다. 그 아까 실장님 브리핑 중에 이제 민간 인재를 공직으로 활발하게 이동하게 하겠다. 구체적 인재상 그 능력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혹시 구체적 인재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출신들도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상당한 규모의 이제 성과급을 포기하고 공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유인을 어떻게 만드실 건지 궁금하고, 연봉 상한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없앨 수 있나라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구체적 인재상은 저희가 이제 정부 초기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정부에서는 좀 유능하고 충직한 그런 공무원 상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마 민간에서 이제 인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유능한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돼서 저희들이 그 주안점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루트가 사실은 있긴 합니다. 정부 내에도 그 기존에 아까 저희가 개방형 한 7% 정도 현재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배 가까이 이제 저희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향후 계획인데, 실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연봉의 문제도 1차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연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한을 없애겠다라는 것인데, 이전에는 그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경력, 그다음에 민간에서 받았던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연봉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한 200%를 이제 실링 그 한도로 정해서 그 안에서 해당 부처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상한액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 이제 무한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연봉 획정된 그 부분의 2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지금 아주 특수 분야, 예를 들자면 우주청에서 어쨌든 전문가를 그 공직에 좀 들어올 때 상당 부분 장관이나 그 상급자보다도 훨씬 높은 그 연봉으로 저희들이 유치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봉 상한도 같이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그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 많은 이제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 아까 취업
그 제한, 그게 이제 부작용 뭐 이런 말씀도 아까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어떤 유착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 제한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본인이 근무했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취업 제한에서 하나의 이슈가 좀 됐던 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IT 업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부 내에 그 국장급으로 채용돼서 다시 이제 임기가 다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경우, 본인이 근무했던 해당 분야에서는 다시 그 좀 자유롭게 그 취업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그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고 정부 부처에 들어와서 본인의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김미경입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취지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에서 인재를 유치할 때 연봉 상한을 폐지하거나 할 경우 아무래도 총액 인건비 제도에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럼 아까 이제 관계 법령 정비하신다고 했을 때 이 총액 인건비 제도도 좀 그 정비를 하시는 건지,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정비해야 된다라고 필요성 언급하신 적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질문드립니다. 네. 지금 전체 이 공직사회 내에서 이제 국가장급들의 이제 한 12%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직위로 치면 한 400개 내지 500개 정도의 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직 내에서 다른 부처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순수하게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직위의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 상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이 책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연봉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받은 분 같은 경우에 해당 직위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당초 이제 200% 정도까지를 실링으로 아까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1억 정도로 만약에 받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넓혀서 한 이 부분한테 1억 5천 정도를 더 드리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판단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여지를 각 부처에 이제 재량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거는 이제 총액 인건비 부분하고 뭐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 이제 전 부처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그런 정도의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총액 인건비 제도는 그 정부의 이제 정원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이슈여서 그거는 좀 다른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예, 더 이상 말씀이 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그 지난번 그 11월에 그때도 아마 같이 와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 활력 제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공직 사회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속도에 맞춰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활력을 제고할 것인가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들은,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든 개인적인 역량 아니면 조직 전체적인 역량을 이제 어떻게 더 늘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민이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그 보고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회 되는 대로 우리 공직사회가 그 새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충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그 조직 구성원들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 역량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개선점들,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서 다시 또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청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